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주말에 강의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한 일주일 정도 예, 유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평일에는 또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주말에는 강의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많이 피곤했었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F2 비자 관련해서나 아니면 출입국 관련해서 한국어로 좀 더 출입국에 관련된 비자 변경이나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실무 어, 출입국 업무 분야의 부분에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합격의 법학원 그 출입국 업무 관련한 그 2020년도 강의는 총 22시간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 하지 않았던 E2 비자와 주재원 비자인 D7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1일부터 시작된 아, 우수 인재 점수제 비자인 F7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2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F7 비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주신 사항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F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야 될 때 어떤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F7 비자는 이제 올해 12월 1일부터 점수제 80점은 유지가 되지만 안에 세부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매우 중점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게끔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장하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F7,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 이전에 F7 비자는 그냥 일하고 있으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적용된 F7 비자의 연장 조건은 점수제로 했을 때 80점이 넘어야 되는 조건이 붙었고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이전에 F7 비자 받을 때 이제 F71 비자로 같이 신청해야 되는 규정으로 1월 2일부터 바뀌었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F7을 받고 나서 이후에 배우자도 F71을 별도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F7 비자는 F7 비자 신청할 때 배우자하고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F7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12월 이전에 뭐 연장하신 분들은 크게 뭐 관련이 없을 거고, 내년에 연장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지침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미 내가 F7 비자를 12월 1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지침에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12월 1일부터 새로운 지침이 적용됐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연장하는 경우에 새로 바뀐 지침 내용으로 내가 점수제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그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F7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외국인 분 경우에 어,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지침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원칙과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은 새롭게 이제 F7 비자가 12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F7 비자 새로운 지침에 맞추어서 연장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원래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F7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시행된 게 12월 1일이고 한 5월경에 이제 의견 수렴을 했던 과정이고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분들의 이제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지침이 변경돼서 내가 그 적용을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원래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로 기존의 지침을 1년간 이제 유예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유예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어도, 그러니까 2021년에 내가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F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 예를 들면은 이번에 연장할 때 11월 10일 날, 2020년 11월 10일 날, 예, 연장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12월 1일이 되기 전에 연장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자를 변경해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지침 적용이 1년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도에 이제 F7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시행된 점수제로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이번에 조금 약간 특이한데요. 예,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외에 대한 특례가 있는 건데 특례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현재 F7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연장을 할 때 나이 점수라든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연장이 되는데 80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거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 문을 굉장히 많이 열어뒀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에 이제 연장을 F7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 받으신 분입니다.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전에 지침을 적용해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새로운 지침으로 했을 때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지침으로 했을 때 자기가 80점이 훨씬 넣고 본인이 더 많은 기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연장할 때도 새로운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12월 1일 날 시행되고 있는 F7 비자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연장을 할 때 새로운 지침으로 적용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미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1년간 유예가 적용돼서 내년에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이면 연장이 된다. 다만 지금 현재 F7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12월 1일 이후에 F7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 본인이 한번 점수를 검토를 해보시고 기존의 F7 비자 점수제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지침을 적용했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혜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내년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1년 유예해가지고 이전에 지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침을 적용을 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이득이 있는 지침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F7 비자는 12월 이제 1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전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일이 지난 이제 이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당연히 12월 1일 이후로 F7 비자를 취득하신 분은 내년 연장할 때 새로 바뀐 지침으로 개정된 지침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년에 F7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전의 지침을 이제 1년간 유예돼서 이전의 지침으로 적용해서 내년 연장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내년 이후 2022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점수제를 따라야 된다. 연장할 때. 또 하나 특례 규정은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를 받으신 외국인이라도 본인이 내년에 F7 비자를 연장할 때 이전의 지침이 좋으면 이전 지침으로 연장을 신청해서 80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후 지침 12월 1일 이후 지침으로 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의 혜택이 더 많다 그러시면 선택을 해서 이후 11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을 해서 80점 이상 그리고 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F7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 F7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때 이전 지침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 바뀐 지침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www.visainkorea.com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visainkorea 또는 이제 출입국에 관련된 최근에 강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합격의 법학원 장만익 행정사의 강의를 들으시면 2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